안녕하십니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키알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이웃나라인 베트남은 근세에 세 번의 큰 전쟁을 이뤘습니다.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인 제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 우리가 흔히 월남전이라고 부르는 미국과의 제2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제3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입니다. 베트남의 입장이긴 하지만 베트남이 세계 열강과 겨뤄서 모두 승리로 장식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러 갈 때 베트남 왼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라오스도 많은 국가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라오스도 국가적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베트남의 세 번에 걸친 이 전쟁 때문에 라오스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제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은 프랑스와 치룬 독립전쟁입니다. 이때는 라오스 역시 베트남과 같이 프랑스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라오스는 프랑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인구도 그렇고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도 프랑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라는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역시 베트남이었습니다. 라오스에 대한 모든 통치의 기본에는 베트남 통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잠깐 비워놓은 사이 일본군이 쳐들어옵니다. 일본이 잠깐의 왕정을 세우나 이 왕정은 라오 이사라라는 무력 세력에게 전복당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가 다시 돌아오자마자 라오 이사라는 태국으로 산악지방으로 도망하여 프랑스와 게릴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까지 라오스의 무장 독립 세력의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베트남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라오이사라에게 유화책을 씁니다. 형식적으로나마 라오스를 독립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군사, 재정, 외교권이 없는 독립에 불만을 품은 라오이사라의 일부 세력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세력이 바텟라오라는, 즉 라오스 공산당입니다. 바텟라오는 호치민의 베트남 공산당과 긴밀히 연결하고 지원을 받아서 라오스에서도 프랑스를 괴롭히게 됩니다. 베트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도차이나 반도로 다시 돌아온 프랑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호치민을 위시한 베트민의 무장 독립 세력이었습니다. 그 세력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가 고전에 고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 막으라고 교육받았고 지원을 받았던 베트남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민군은 이미 엘리트 군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무려 8년간 호치민의 베트민군과 프랑스의 전쟁이 바로 제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입니다. 결국 1953년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베트민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베트민에게 개박살이 납니다. 디엠비엠프는 라오스 국경과 불과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베트남은 디엠비엠프 전투의 승리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얻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엠비엠프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셈이 되는 것이죠. 디엠비엠프가 멍탄 계곡에 위치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유명 호텔 체인이 멍탄 호텔인 것입니다. 멍탄은 베트남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엔티엔에도 멍탄 호텔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멍탱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가 철수한 이후 라오스의 바텟라오는 베트남 공산당의 지원하에 1975년까지 라오스에서도 내전을 치러낼 에너지와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건재했기 때문에 라오스 공산당도 건재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제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은 바텟라오에게 있어서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30년간 라오스는 지독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중도파 간의 세력 정쟁이 벌어집니다. 라오스 내전은 형식상으로는 내전이었지만 사실 내용은 강대국들 간의 대리전 양상이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바텟라오와 미국과 남을남 그리고 태국의 지원을 받은 우파와 중도파 간의 처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시기에 베트남에게
두 번째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월남전이라고 부르는 전쟁, 바로 제2차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게도 라오스는 골치가 아픈 나라였습니다. 라오스의 세력이 커져서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민군이 라오스를 경유해서 월남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군수품과 병력을 베트남 남부 지방인 호치민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호치민 루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우파 정권에게 엄청난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합니다. 동시에 라오스 산악 지방에 엄청난 폭격을 하게 됩니다. 호치민의 월맹군이 월남에서 미군과 싸우는 베트콩을 지원해 주었는데 통킹만 사건으로 인해서 해상 보급로가 끊기자 육로를 통해서 남베트남의 베트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육로가 익히 알고 계시듯이 호치민 루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이 호치민 루트를 파괴하기 위해서 폭격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미국의 생각은 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남월남만을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라오스의 정부군도 지원을 합니다. 라오스 정부군의 군비 100%가 미군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그린베레드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반공 성향의 민족인 몽족도 규합해서 반공주의 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여튼 수많은 물자와 군수품을 라오스 정부군에게 보급하고 몽족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196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라오스에 대대적인 폭격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에는 라오스 국기가 그려져 있었지만 실제 그 폭격기 조종사들은 미군들이었습니다. 폭격을 한 지역은 라오스와 베트남의 접경 산악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명분은 호치민 루트의 물자 보급로 차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차별 폭격을 하게 됩니다. 라오스 내전 당시 미군은 라오스 민간인들 뒤에 숨어서 실제의 전쟁은 미군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라오스는 지형적으로 산악 지방이고 고립된 나라입니다. 미국이 라오스를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 사실은 조금 정당성 떨어집니다. 미국이 라오스를 지원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은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도 관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바로 위가 중국이잖아요. 냉전 시대 때는 항상 힘겨루기의 시절이었으니까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도 라오스도 꼭 필요했겠지요. 자, 이제 미국의 라오스 폭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대략 800만 톤의 공중 폭격을 했는데 그중 4분의 1, 즉 200만 톤이 라오스 지역에 폭격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총 공중 폭격의 규모와 똑같습니다. 유럽의 그 넓은 지역에 뿌려질 200만 톤의 폭탄이 라오스 한 지역에만 투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치민 루트에 대한 집중적으로 쏘아 부어진 것입니다. 전체 폭격의 수는 무려 50만 회 출격을 했고 그 양은 200만 톤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수치는 11만 3,716개 지점에 23만 516회 출격을 해서 275만 6,941톤의 폭탄을 투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돌 항아리 평원은요, 미군의 폭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미군의 공중폭격은 라오스 공산당, 즉 바텟 라오의 근거지였던 곳 중에 하나인 고대 유산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이 평원에 뿌려진 폭탄은 대략 4년 동안 2만 5천 회가 출격을 해서 7만 5천 톤의 폭탄이 투하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주위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모든 삶의 기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군사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도 폭격에 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2차 인도 차이나 반도 전쟁으로 희생된 인명이 대략 600만 명이라 합니다. 그 중에 희생된 라오스 국민이 35만에서 50만까지 보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폭격에 사용된 폭탄은 주로 네이팜탄과 클러스터 폭탄이었습니다. 네이팜탄은 네이팜탄대로 참 잔인한 폭탄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클러스터 폭탄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폭탄에서 중간에 떨어지다가 쪼개져요. 그러면 그 안에 야구공 같은 작은 폭탄이 무려 250개 가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폭탄들이 한번 떨어지면 축구장 3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이 폭탄들의 불발탄이 지금도 라오스 들판 밀림 곳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토안의 폭탄의 30% 정도가 그 당시에 불발탄이었다고 합니다. 그 불발탄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고 지금도
지금 현재도 1년에 50명 이상이 지뢰와 불발탄으로 팔, 다리가 희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라오스 비엔티안의 시내의 의족 박물관은 폭탄이나 지뢰로 손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베트민 역시 바텔라오에게 많은 지원을 합니다. 물론 베트남 뒤에는 중국이 있었겠죠. 제2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 즉 월남전이 결국 베트민의 승리로 끝나고 미국이 철수하게 되고 라오스 우파에 대한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라오스 우파의 군비 100%가 미군의 지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텔라오가 1975년 월남전이 끝나는 해에 정권을 잡게 되고 라오스도 역시 공산화가 되게 됩니다. 베트남의 제2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은 그 결과로 라오스가 공산화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의 세 번째 전쟁인 제3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은 베트남과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해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전쟁을 할 때 라오스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의 단절입니다. 라오스는 베트남이 부탁한 대로 중국과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공산화 이전에는 어디서요? 미국과 태국에서 원조를 받았고 공산화 이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도움 원조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트남하고 중국 전쟁을 할 때 중국과 단교를 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심기가 좋지 않았는데 기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라오스와 중국의 교류 단절은 베트남의 영향이 줄어든 1980년 중반까지 계속됩니다. 오랜 내전으로 사회적 기반이 약한 라오스는 원조를 받아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공산화된 이후로 서구 사회 원조뿐만 아니라 우방국 중국과의 지원도 끊겨버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라오스 경제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제3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은 라오스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오스가 사회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은 2024년에 아세안 회의를 개최할 만큼 국제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웃나라 베트남의 세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라오스가 받은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끼아리였습니다.